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6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무진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진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오늘의 명식은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무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토라고 해서 제가 오행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놨지만 원래는 무라고 하는 글자죠. 그래서 천간 10개 중에서 5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무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 그 다음에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양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의 기운, 즉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운이냐면 음의 기운과 상반된다라기보다는 좀 약간 대조되는,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은 양이 되고 작은 것은 음이 되는 것이죠. 높은 것은 양이 되고 낮은 것은 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밝은 것은 양이라고 하면 어두운 것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남자는 양, 여자는 돌출된 것은 양, 뭐 이렇게 함몰된 것은 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높이로 따지면 높은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넓은 것은 좁은 것보다, 협소한 것보다는 넓은 것이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토인 기토, 내일 공부하게 될 음토인 기토에 비해서 양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 내지는 넓은 뭐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개념으로서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산맥 같은 거로 볼 수도 있겠고, 그냥 산이나 내지는 들판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들판은 개념이 좀 작은 개념으로 이미지가 좀 있으니까 광야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또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굉장히 높은 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넓은 뭐 평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이라든가 뭐 한라산이라든가 뭐 태백산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세계적으로는 뭐 히말라야 산맥 내지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 12봉우리 같은 그런 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뭐 광야라든가 뭐 평야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 해도 뭐 김해평야 이런 큰 평야가 있지만은 그냥 굉장히 넓은 뭐 만주 벌판 같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크고 방대한 것이 바로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무토는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게 되면 불모지가 되거나 아니면 황무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없게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다못해 풀이라도 한 폭이 자라야 되는 것이고요. 좀 더 좋아지게 되면 물도 좀 흐르고 나무도 좀 있어서 숲도 이루게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생산적인 어떤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방대하고 높은 땅이기 때문에 불모지라든가 황무지로서 놔두게 되면 안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내가 한 5천만 평 되는 땅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수려한 산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넓은 광야에 풀 한 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풀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목초지를 이루게 되면 뭐 소도 키울 수가 있는 거고, 큰 숲을 이루게 되면 뭐예요?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좋은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새들도 살 수가 있겠고 사람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옥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토라고 하는 것은 광활하고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 무토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하다못해 그 안에 풀이라도 자라는 형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는 것이고, 꼭 간목 있다고 해서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숲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일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간목을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숲을 이루었는데, 그 숲은 뭐예요? 물도 있어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지만 그 숲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겠죠. 나무 있고 숲은 있는데 물이 없으면 그 숲은 뭐예요? 고사된 아주 죽은 그러한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물은 있는데 햇볕이 들지 않아도 역시 그 땅은 썩어버리게 될 거고, 썩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감목 나무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화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것들은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좋은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목이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이 있지만 간목을 좋아합니다. 선생님, 간목은요, 저기 칠살이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은 간목이 있어야지만 무토가 큰 숲을 이루는 것이고요. 을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잔디밭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땅에 잔디밭 같은 거 가꾸기보다는 좋은 우량종의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무토로서의 용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이제 작은 화분 같으면 그 작은 화분에 맞게 꽃나무 같은 거 아니면 화초를 키우겠지만 큰 땅에는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오히려 더 그 무토를 잘 활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키도 크고 건강하고 씩씩해요. 이런 사람들은 장군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 인재로서 써야 되는 것인데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쓰고 이런 사람을 집안에다 가둬놓고 마늘 까는 거 시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토로서의 어떤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을목보다는 간목을 보는 것이 더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이 없으면 물론 이제 을목도 쓸 수 있겠지만 무토는 을목을 써서 나오는 효용보다는 간목을 써서 나오는 효용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하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수를 쓰는 것이 무토는 임수를 쓰는 것보다 공력이 더 크다. 그 다음에 화에는 병화하고 정화가 있는데 정화보다는 병화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 그래서 이렇게 간목, 개수, 병화로서 무토는 잘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도 쓸 수는 있다. 하지만 공력은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토가 일간이왕에서 간목, 개수, 병화를 두루두루 잘 갖추어서 중화를 잘 이루게 되면 군인이 되더라도 장성, 별을 달고 소장, 대장까지 또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 예를 들어서 또 검찰이 된다라고 하면 검찰 수뇌부,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간목, 개수, 병화를 못 쓰고 간목이 없어 을목을 쓴다거나 개수가 없어서 임수를 쓴다거나 내지는 병화가 없어서 정화를 쓰는 경우에는 국세가 떨어지죠. 예를 들면 장성이 되지 못하고 영관급에 머물다거나 또 국세가 떨어지게 되면 영관급도 안 되고 일반 하사관이 된다거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검찰직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직 공무원 내지는 7급, 9급 이 정도 공무원이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의 용도를 가장 적절하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꽁 대신 닭으로 꽁이 없을 때는 이렇게 닭도 쓸 수가 있겠지만 국세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간목을 먼저 쓸 수도 있겠고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겠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으나 이거는 월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꼭 반드시 월령, 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명식은 월령이 4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계절이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 계절이죠. 그래서 이 4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 중에서 하절이죠. 하절 중에서도 초하라고 해서 초여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여름이면 그렇게 덥지도 않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오니까 초여름 그렇게 뜨겁지 않을 거야. 기껏해야 30도 이 정도 올라가겠지. 물론 지금 30도까지 올라가지도 않고요. 아직은 비도 좀 오고 해서 지금 20도 에서 25도 요 정도 올라가지만 우리는 이 형상적인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명리학에서는 4월, 5월, 미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물이 초여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뜨겁고 고온하고 또 여름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땅은 뭐예요? 무토가 화토 동궁이라고 하는 말 있죠. 화토
이런 거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화토는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병화 정화가 화가 4월에 태어났어도 뭐예요? 이거는 임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부터 내일 기토도 또한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임관지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해요, 약해요? 일간이 왕합니다.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합니다. 일간이 왕하다고 하는 느낌을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토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 그럼 뭐예요? 산이 어떻다?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높다라고 하면 땅의 양이 적은 양이 많은, 땅이 많아야지, 많은 땅을 쌓아야지만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백두산이라든가 한라산 같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높다 내지는 매우 넓다라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김해평야 내지는 호남평야, 여러 가지 김제평야 굉장히 넓습니다. 김제평야 같은 경우에는 뭘 한다 그러죠? 지평선 축제를 할 정도로 매우 넓은데, 이것보다 더 넓은 만주 벌판이라든가 저 시베리아 벌판이라든가 내지는 몽골 같은 데 가면 진짜 사방이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매우 드넓은 광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산 아니면 매우 넓은 광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무토가 4월에 태어나면 어떻다?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큰 단점이 되겠죠. 온도가 높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퍼석퍼석 마르게 되겠고, 마르면 마를수록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죠. 마르고 뜨겁고 건조한 땅에 여러분들 씨앗을 심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데다가 씨앗을 심으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바보라 그래요. 왜냐면 농사를 지을 때는 물이 없으면 절대 거기다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씨앗 심어놓고 하늘에서 비 내리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뭐예요? 도박을 하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하다못해 지하수라도 있어야지만 물을 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만 거기다 씨앗을 심고 나무도 심게 되는데, 물을 댈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다 씨앗을 심고 거기다 돼지를 키우면 돼지 물 안 주면은 돼지도 말라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4월의 조건,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거 꼭 이거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자,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임관지에 태어나서 일간이 어떻다 그랬어요? 신왕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왕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일단 간목으로서 왕한 무토를 갖다가 억제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해요. 왜냐하면 땅이 넓으니까 그냥 놔두게 되면은 물을 준다 하더라도 땅이 그냥 물을 갖다가 흡수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데 사막화되고 황폐화될 때 일단 나무를 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야지만 물을 준다 하더라도 나무 땅속 깊이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메마른 다져진 땅에다 물 줘봤자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토가 이렇게 4월에 태어나서 일간도왕하고 건조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은 먼저 간목을 써야지만 무토가 용도가 있게 되겠고요.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가 있어서 저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지 간목이 죽지 않겠고요. 간목이 죽지 않으려면 뭐예요? 땅도 촉촉해야지, 땅도 윤습해야지만 저 간목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 따뜻한 화도 필요하죠. 근데 화는 일단 원령 자체에 화가 있기 때문에 별달리 화가 투출될 필요는 없어요. 수가 많게 되면 그때는 화가 투출돼도 문제가 없겠지만은,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화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수가 오히려 고갈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수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물이 마르지 않고 이 물이 목을 갖다가 다 윤택하게 하고, 윤택해져야지만 나무가 살고, 나무가 살아야지만 땅도 사는 그러한 같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틀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일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일간이 4월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물론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이렇게 원칙을 갖고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무토 4월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명식을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격국을 어떤 이제 분들은 편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편인격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병화도 사를 보게 되면 인간지에 태어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병화 무토가 같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간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편인격으로 칭해도 문제될 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걸록격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식 명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고요. 걸록격이 되게 되면 일간이 어떻게 돼? 왕하다,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도 걸록격이라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어요? 병화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하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4월의 열기를 식혀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신왕하기 때문에 이 신왕한 일간을 갖다가 관살로서 억제함이 필요하죠. 을목은 무토를 억제하는 힘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간목을 우선해서 쓰되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을 쓸 수도 있긴 하지만 공력은 간목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를 억제시켜 주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4월은 뜨거운 여름,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수가 없으면 나무가 말라 죽게 되겠고요. 말라 죽은 나무는 다시 화를 생하기 때문에 이걸 목분비해라고 해요. 화가 너무 왕할 때 목이 있으면 목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해서 목분비회, 나무 목자, 이거 분자는 탈분자 있죠. 분신할 때 분신이라는 말은 좀 그렇죠. 좀 센 말이죠. 강의할 때는 일단 탈분, 타다 할 때 분에다가 몸신자 분신이죠. 분신. 그래서 분신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겠지만 일단 분자라고 하는 것은 태운다라고 하는 뜻, 목분하게 되면 목이 탄다, 나무가 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비행기 할 때 비자예요. 그래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날아가냐? 이게 재. 우리 나무를 태우고 나면 뭘 태우고 나면 재가 남죠. 그래서 뭐냐면 목분비회가 되면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4월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화만 왕하게 되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마른 나무고 고사가 되기 때문에 무토를 갖다가 재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생하게 되고, 화는 다시 토를 생하게 되기 때문에 사주 전반이 다시 더 건조해지는 그러한 악순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날 때 간목이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이 간목이 죽지 않고 목분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고, 수가 있으면 나무만 윤목하고 토만 윤토하는 것이 아니라 화도 억제시켜주는, 그리고 그 말은 조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신앙하기 때문에 관살, 칠살을 쓰게 되고, 재성으로서 재성은 아까 말했던 수를 말하죠. 대표적으로 개수를 이렇게 뜻하는 것인데,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을 먼저 쓰게 되고, 개수로서 간목을 도와야지만 사주의 중화가 이룰 수 있겠고, 무토가 간목 칠살을 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재성으로서 간목을 도와줘야 되죠. 이걸 갖다가 어떤 구조? 재자 약살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재자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뜻하는 거고요. 자자라고 하는 것은 자비할 때 자자예요.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 있죠.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자비롭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 자체는 왕하지만은 간목의 4월의 간목은 뜨거운 여름이 태어났기 때문에 간목 자체는 약합니다. 약한 목이 왕한 토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목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되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 연주에 경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목은 나무라고 하는 간목, 을목은 보지 못했지만은 자수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자수는 일단은 무토를 윤토할 수 있어요. 윤토라고 하죠. 윤토라고 하는 것은
토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가 윤택하려면 물이 있어야 윤택해지는 것이지, 햇볕 쨍쨍 내리치면서 바싹바싹 말라 있으면 윤토가 아니고 이거는 건토, 마른 땅이 되는 거고 조토가 되는 거죠. 마른 땅. 그래서 이 건토, 조토라고 하는 것을 윤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윤자 옆에 뭐예요? 물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윤자가 무슨 윤자면 적시다, 물기를 이렇게 주어서 건조했던 것을 촉촉하게 적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윤자, 젖을 윤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토를 갖다가 적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윤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수가 있으면은 무토를 윤토하게 되는 것이고, 자수가 있으면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시원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자수가 지지에만 이렇게 있으면은 공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천간으로 임수라든가 천간으로 개수 같은 것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겠고, 자,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습니다. 이 무토 입장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관인 것이고, 무토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입니다. 물론 이제 식신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이 수를 생해 주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참 격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무토가 4월에 태어나서 아까 말했던 임간지에 태어나서 걸록격이 되는 것인데,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격으로 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식신격. 그래서 식신이 수를 생하게 되면 이거는 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식신생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자약살은 간목이 있었을 때는 제자약살로 보지만은 관살이 없을 때는 이렇게 식신상관이 재성을 생할 때는 이때는 식신생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토, 그래서 무진일주가 되는데, 요거 천간도부터 지지도 진토에서 간여지 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건 진토는 어떤 땅? 이거는 건토, 마른 땅이 아니라 습토입니다. 진중에는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진토를 보는 건 나쁘지 않고요. 이건 습토이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은 금을 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토는 조토, 생금, 불능이라고 했고, 습토라야, 물기가 있는 습토라야 생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술토였다라고 하면 매우 좋지 않은 사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수 하나밖에 없고, 이것이 사화에다가 술토는 건토이면서 마른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주가 매우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술토가 아니라 진토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조금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환을 이룰 수 있다. 일간도 왕하다 하더라도 물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자진이 합한다라고 볼 수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화가 있으면 화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목은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신생재 상관상재 해서 일단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무토이기 때문에 윤토는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시에서는 어떤 시를 보는 것이 이 사주의 중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생시를 먼저 보기 전에 3주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은 뭐가 된다고 했냐면, 기본적으로 걸록격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걸록격이 된다라고 하면 일간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하여 4월이라고 하는 월령 자체가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고온건조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과 월령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높은 산, 매우 넓은 들판이 건조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소토도 해야 되고 윤토도 해야 지만, 이 무토가 황무지가 되지 않고 용도 있는 아주 거름진 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명식 같은 경우 자수가 있겠고요. 신금,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지에도 진토라고 하는 습토가 있기 때문에 사주가 건조한 그러한 황무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생시가 예를 들어서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자수를 보게 되면은, 자, 이 자수는 여기 있는 진토하고는 합을 하지 못하지만은 이 시지에 있는 자수가 있기 때문에 진은 자진 합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진
합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4월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합수하고 임수투출되어 있죠. 신금경금이 있어서 자술생하죠.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제가 가끔 잘 쓰는 삼복생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일간이 왕하고 화가 왕하다고 해서 이 사주가 수가 필요하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만은 이거는 오히려 금수가 더 많아져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 이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생시를 보게 되면은 경신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유시 마찬가지고, 이것도 오히려 병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사주. 그 다음에 개해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 또한 병화를 용신으로 써야 된다. 왜냐하면 경신시가 됐을 때 이거 대표적으로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경신이 되게 되면 이거는 신진수국은 아니다 하더라도 경금,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사화 하나 빼고는 얘도 습도, 그 다음에 경신금, 금이 너무 많아져 있기 때문에 비록 화가 왕한 4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많아지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많이 설기시켜 주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가 있으면 중간에 화가 껴있다 하더라도 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정도로 암작 땅속에 묻어져 있다라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지하수가 많다라고 하면 땅이 그만큼 음습해질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겠죠. 이런 경우 당연히 사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쓴다. 그 다음에 신유시 마찬가지고요. 개시도 마찬가지로 비록 4월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화를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무토가 왕이기 때문에 갑목을 쓰는 거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목으로 무토를 소토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갑목만 가지고는 안 되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연지에 자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진토가 있기 때문에 진은 갑목이 뿌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주가 어느 정도는 중화가 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관이 있는 상태에서 그 식신상관은 목을 좀 극해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운이 와서 요 금이 목을 즉극하지 않고 이렇게 통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운세가 좋을 것이고요. 정사, 무호, 기미시는 사주가 매우 조열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임자시, 경신, 신유지, 개시와는 달리 정사, 무호, 기미시가 되면 이때는 화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수를 용신으로 하고 경금, 신금으로서 수를 생주해주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울 것 없겠고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사주를 분석할 줄 알아야지만 이걸 가지고 처덕이 있는지 남편덕이 있는지 재물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지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가지고 생시 일일이 바꿔가면서 대운까지 보면서 하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 2, 3일간 떠들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진사주 명리학에서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고요. 그거를 한 연후에 제가 사주 분석 특강이라든가 제가 또 강의 이제 실전 사주 해설 같은 데서 사주를 분석할 때는 그때는 이런 사주가 처덕이 있는 사주인지 아니면 이런 사주가 건강이 안 좋은 사주인지 이렇게 분석하는 공부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역시나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을사년 신사월 무진일에 해당이 되는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경자년 신사월 무진일에 해당되는 명식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무토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인데, 제가 강조했던 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면서 어떤 땅 고황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와는 달리 매우 높은 산과 같거나 매우 넓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서 방대한 그런 방대한 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물,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뜨거운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 따뜻한 온기가 먼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있어야지만 땅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토가 태어난 월령 4월에 태어났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이죠? 제가 초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초하라고 해서 일단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기본적인 특성이 고온, 뜨겁고 건조한 그러한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무토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여름에 기온은 한 40도, 50도 올라가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바싹바싹 말라있는 사막과 같은 환경에 무토가 처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토가 불모지가 되지 않고 황무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 주어야 되고요. 물이라고 하는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있어서 목을 생조해주고 무토를 갖다가 윤토시켜 주어야지만 무토가 황무지가 되지 않고 살 수가 있다. 무토로서의 어떤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먼저 봤던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4월에 태어났는데 중요한 건 연지에서 자수, 물의 기운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일지 진토를 보긴 했는데 이 진토 자체도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건조하지 않고 촉촉한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이 있는 것은 술을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땅은 나중에 생시에서 어떤 생시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건조한 황무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명식을 보게 되면 이 명식은 무토가 4월에 태어난 건 똑같죠. 그 다음에 이 진토, 무진일주 또 진토를 본 건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는 자수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연지에 사화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원력이 뜨거운 여름에다가 그 다음에 연지에 사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세하고 이 국세하고 좀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국세는 뭐예요? 그래도 윤토되어 있고 좀 시원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주국세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조금은 조열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국세입니다. 물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금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물이 많아야지만 금이 술을 생하게 되는데 화가 많게 되면 이 화는 오히려 금을 갖다가 억압시키는 그러한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일간 자체는 매우 왕하죠. 일간은 무토가 4월에 태어났고 연지에서도 사화를 보고 일지 자체에서도 진토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신왕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극왕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기도 얻어야 되지만 일간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를 어떻게 대한다? 소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으로서 관살로서 소토하는 것이고 만약에 목이 없을 때는 식신이라든가 상관으로서 왕한 무토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갑인시라든가 을묘시를 말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갑목으로서 무토를 갖다가 제해주게 되겠죠. 그런데 4월에 물이 부족하죠. 물론 이제 갑목이 이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갑목 자체가 약한 건 아니지만 나무가 크다고 해서 물이 필요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진중에 있는 좀 개수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좀 물이 좀 들어와야지만 갑목이 힘을 얻어서 무토를 소토할 수 있다. 그래서 생시 자체가 갑인시가 나쁘지 않지만 원국 자체에 뭐가 부족하다? 물이 부족한 것이 좀 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갑인시에 비하면 왕한토를 갖다가 을목으로 소토하기는 좀 어려워요. 공력이 갑목에 비하면 을목은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육친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편관이고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무토 의 입장에서는 정관보다는 갑목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진시 진토가 있고요. 있다 하더라도 너무 병화가 투출해서 조열해지고 병호, 정사, 무호김이 어떻다 전부 이 사주를 건조한 사주를 다시 더 대표적으로 하나만 쓸게요. 이렇게 듣게 되면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중에 있는 개수밖에 없어. 그러면 사주가 매우 조열해지는 그런 사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간은 왕한테 뭐예요? 물이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만한 땅덩이를 내가 갖고 있어요. 땅은 많은데 그 땅에다 농사를 지으려고 했더니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넓은 땅 농사를 못 집니다. 봤더니 지하수가 조금 나와요. 그러면 지하수가 조금 나오는 정도밖에 그 물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이 땅이 넓으면 그만큼 물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왕에서 뭐 큰 거 뭐 한 자리 할 것 같지만은 이것이 좋은 국세가 되기 위해서는 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수가 너무 땅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다. 자, 이것이 만약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유시가 되면은 물론 요거 뜨겁다 하더라도 신금 하나만 있었을 때 하고 이렇게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금이 다시 상관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또 진토하고 유금하고 어떻게 돼요? 진유합금하게 되니까 상관이 좀 왕해지게 되죠. 단 뭐예요? 상관이 왕해지는 거하고 물이 많아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신유시가 아니라 이게 경신시였으면 굉장히 좀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유시하고 경신시의 차이는, 신유시는 순수한 금이에요. 물기가 없는 그야말로 그냥 금덩어리인데, 경신시는 뭐냐면 이 신중에 뭐가 있냐면 신중에 암장된 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같은 경신시, 신유시가 같을 것 같지만은 신유시에 비하면 경신시가 월등히 좋죠. 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건조한 거는 뭐 당연히 건조하지만은 그래도 4월 진을 와서 일간이 너무 극강한 것을 요 있는 신금 가지고 부족한, 설계하는데 부족한 것을 이렇게 되게 되면 금이 그냥 왕한 무토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좋은 사주냐?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간이 왕해서 빵빵한 일간의 기운을,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소비 더 부족한 거를 쉬운 말로 트름 한번 하거나 방구 한번 정도 이게 끼는 그러한 정도로 봐야지 이 사주가 무척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기가 있었으면 상관생지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됐죠. 단 뭐냐면 이 사주는 4월에 태어나서 일간 왕하죠. 그 다음에 진을 받다 하더라도 이건 진유합금 돼서 진토의 기운은 좀 금으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만 상관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의욕적이에요. 의욕적이고 뭐예요? 머리가 총명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은 열심히 해요. 상관을 받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고 뭔가 자기 좋은 머리를 세상에 과시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 합니다. 근데 뭐예요? 재성을 봐야지만 내가 한 것에 대한 결실을 보게 되는데, 내가 뭔가 일은 상관을 봐서 일은 하지만은 결실이 어떻게 돼요? 땅 속에 있는 한 바가지 물밖에 결실이 없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결실이 크다 적다? 적습니다. 이 사주가 병자시 을해시 되게 되면은 좀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을해시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스러운 게 사회충이 되는 것이 좀 불안스럽고요. 병자대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진합하기 때문에 재성이 살아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대운인데, 아쉽게도 정축대운 갑신년에 이분은 이 사주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뭐예요? 과로사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해요.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욕적이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힘과 저력과 어떤 지구력과 뚝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생각한 것을 실천적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정축대운 오게 되면 축토가 오죠. 축토가 오게 되면 일간이 왕해져서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축회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삼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갑자기 화의 기운이 금으로서 확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화가 하나 더 있다 손치더라도 대운에서 갑신 신을 보게 되면 이거는 사신이 또 합을 하죠. 그러면은 일간이 왕할 것 같은데 일간이 갑자기 급변해서 일간의 기운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엄청나게 의욕적으로 자기의 어떤 일을 크게 열심히 했을 그런 사주이고 대운임에도 불구하고 대운의 영향, 좀 일간이 왕해지는 대운일 것 같이 방심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힘들지 모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일단 나는 S그룹, L그룹 이렇게 다녀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심각한 혹사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그 노력한 거에 비해서 받는 월급은 그만큼 많지 않은데 몸은 그만큼 혹사하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로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우체부라든가 택배 하시는 분들, 또 대기업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요즘 뭐예요? 자꾸 그 경제 생활이 사회의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자꾸 뭐야 적은 돈에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일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건강상 심하면 이렇게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사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신앙할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에는 역시라도 대운과 세운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